살다 보면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식 밖의 일들이 일어나곤 하죠. 근데 이 비상식적인 걸 넘어서요, 정말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끔찍한 참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일들이 있습니다. 장가 기자, 제가 이 기사 보고서 진짜 제 눈을 의심했는데 40대 남성이요, 친어머니를 살해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 40대 아들이 어머니에게 자신의 술안주로 계란 프라이를 해주지 않는다면서 어머니를 때렸습니다. 계란 후라이 때문에. 네, 지난 5월에 이 40대 아들 A씨는 경찰에 어머니가 의식을 잃었다면서 112에 신고를 하는데요. 그런데 경찰이 와보니까 이미 어머니가 사망한 후였고 부검 결과 사인은 두부 손상이었습니다. 머리에 손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긴급 체포가 됐는데 알고 보니 아들은 그 전날에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하고 이후에 또 외출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지난 후에 112에 신고를 한 거였습니다. 게다가 경찰 조사에서 이 술안주로 어머니가 계란 프라이를 안 해줘서 어머니 얼굴을 좀 손바닥으로 쳤다, 이런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박상희 교수님, 술 안주로 계란 후라이 안 해줬다고 이런 일을 벌였다고 하는데 세상에 어떻게 이런 자식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런 폐륜 범죄를 들으면 정말 어떤 범죄보다도 마음이 정말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뭐 당연히 계란 후라이를 안 해줬다고 이런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죠. 계란 후라이는 가장 쉬운 음식인데 왜 사랑하는 아들에게 계란 후라이를 안 해줬겠어요? 그게 아니고 이 아들이 늘 이런 식이었겠죠. 뭐 일은 안 하고 술만 마시면서 집에서 엄마한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뭐 술안주 해달라 돈 달라 이런 식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너무 안타까우시니까 이제 당연히 잔소리나던가 걱정되는 안쓰러운 소리를 하실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이런 식으로 폭행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들고요. 요즘 사실은 이런 형태의 아들과 어머니의 이 동거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네. 그 안에서 범죄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회에 부적응한다고 하거나 알코올 중독자라거나 뭐 게임 중독자라거나 혹은 너무 게으르다거나 이래서 일상생활을 못하는 그런 어떤 자녀들이 다른 데서 아무 데도 의지할 곳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받아주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받아주는 곳이 누구겠습니까? 종국에는 엄마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가서 이제 어머니 뭐 예전에는 뭐 등골 브레이크다 뭐 캥거루맘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예. 뭐 그렇게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고 정말 어머니의 삶에 이제 기생해서 사는데 결국에서 어머니께서는 불쌍하다고 받아주다가 이런 희생을 당하신 겁니다. 네. 이걸 변호사님, 저 이거 보고서 더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고 좀 괘씸하다고 할까요? 이분이 어머니를 때린 적 없다고 인정하지 않았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피고인 A씨 정말 반성은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재판 과정 내내 본인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부인했냐면 재판 과정에서 당시에 내가 어머니의 멱살을 잡고 슬쩍 민 뒤에 앉아있는 어머니 얼굴을 손바닥으로 그냥 툭툭 쳤을 뿐이다. 어머니를 넘어뜨리지 않았다라면서 어머니가 어지러움증으로 스스로 쓰러져서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다라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주변 CCTV나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해서 A씨의 주장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재판부 판단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피해자의 몸에서 다수의 멍이 발견이 됐다. 네. 또 이 피고인은 당시에 피해자를 살짝 밀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부검 결과를 보면 당시 피해자의 두부, 이 머리에 뇌가 손상될 정도로 이 머리 부위에 강한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피고인은 단순히 살짝 밀었다 당겼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현장에 깨진 그릇, 또 널브러진 옷까지 거기다가 이 부검 결과 다수의 피해자의 몸에 있는 멍 등을 종합해서 볼 때 상당한 폭력을 행사했다라는 점을 뒷받침한다라면서 단지 밀었다는 피고인의 주장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당시의 CCTV 영상을 좀 살펴보면 어머니가 스스로 어지러움증을 느껴서 쓰러졌을 만한 만큼 건강 상태가 안 좋아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지금 여러 가지 설시한 간접 증거만으로도 이 아들이 어머니에 대해서 상해를 가해서 이러한 부분이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는 이 존속 상해 치사 혐의는 넉넉히 인정된다라고 재판부는 봤습니다. 그렇군요. 툭툭 쳤는데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네. 이 교수님, 일단은 이 아들의 폭행이 그리고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해요. 네, 그렇죠. 그 당일날 이렇게 일정한 뭐 미는 행위, 갑자기 쓰러뜨리는 행위, 처음 생긴 게 아닌 것으로 지금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 국가수의 뭐 부검 검시 결과도 상당히 그 멍이 많았고 아마 이것도 누적된 과거에 있었던 것도 아마 밝혀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더군다나 그 주변의 진술에 의하면 네. 그 이웃 등 폭언 그다음에 폭행 이것이 거의 자주 빈발하는 상습성이 뭐 농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사건이 발생하기 하루 전날에 그 네. 어머니가 이게 누나죠 이 가해자의
그 아들이 이 때렸다라고 하는 이런 또 얘기도 한 것을 보게 되면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그 이전부터 그 지속 반복되었던 뭐 그런 모습이고 뭐 폭언은 뭐 고사하고 이 주방용 도구로 그야말로 뭐 그릇도 깨고 뭐 이러한 생활의 그 폭행, 그 일상이 아예 어머니에 향한 뭐 폭행이 네. 계속되었던 상습성이 뭐 농후한 것으로 지금 볼 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상희 교수님, 이렇게 아들의 이런 패륜적인 모습에도요, 그 어머니는 끝까지 아들을 좀 감쌌다고 해요. 네, 정말 사실 익숙한 모습이죠. 예전에 어떤 영화에서도 자신을 이제 살해하는 아들의 뭐 숨톱을 삼키시는 그런 영화 장면도 있었는데 그걸 그랬죠. 보면서 많은 사실은 이 땅의 부모님들이 그래 부모의 마음은 저거지라고 하면서 보셨잖아요. 이번 경우도 뭐 사실 좀 그런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께서 그 전날 딸을 찾아가셨대요. 딸을 찾아가서 아들한테 폭행당한 게 너무 힘들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딸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게 속상하겠어요. 그쵸. 그래서 구체적으로 꼬치꼬치 물었는데도 어머니께서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고 결국에는 감싸셨다고 해요. 아들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다는데 좀 안타깝죠. 이때라도 좀 적극적으로 분리 조치됐으면 이런 변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안타깝습니다. 네, 듭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머니 모성애라는 그 어머니의 넓은 마음은 항상 이렇게 아들의 죄도 내 죄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어머니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건 변호사님, 근데 이 죄값이 너무 좀 낮게 나와서 뭐 네티즌들 주변 분들 좀 분노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해 재판했던 제주지법에서는요, 피고인에 대해서 이 존속상해 치사 혐의를 인정하면서 징역 7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네. 당시에 뭐 피고인의 죄책이 좀 무겁고 반인륜적인 비난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서도 다만 고의로 살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우발적인 면이 있다라는 방식으로 유리한 양형 사유를 설시하기도 했는데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국민들의 많은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아니 엄마를 때려 죽였는데 징역 7년이라는 게 말이 되냐? 네. 최소 무기징역을 때렸어야 된다라는 등등의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존속상해치사죄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피고인 A씨 아들이 자기의 혐의를 부인했잖아요. 네. 본인의 잘못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원래 사망한 자는 말이 없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 피해자가 얼마나 많은 상해, 협박, 폭행을 당해왔겠습니까? 근데 이 부분을 피해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입증할 수 없는 점까지 볼 때 사실상 선고형량 특히 1심에서는 훨씬 더 높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이런 부분에서 이제 국민들도 함께 공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징역 7년에 영 하나 더 붙여라. 네. 말도 안 된다 비판 이렇게 나오고 있군요. 알겠습니다.